일상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인 날, 무슨 요일인지 잊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만큼은 확실히 기억을 하죠? 사람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인식은 확실한데 화, 수, 목요일에 대해서는 혼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 금요일은 한 주의 끝,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확실히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에너지도 떨어지고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 요일 좀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좀 모든 요일에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수요일, 아니면 춤추고 싶은 목요일, 이렇게 어때요? 네, 9월 3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목희입니다. 네, 요일. 저는 이제 요일 감각은 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요일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감각이 없죠, 그러면? 날짜가. 방송하는 사람은 요일 감각은 있지만 날짜 감각은 없다. 날짜 감각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다 있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라디오는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또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매일 하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날짜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KBIC 방송 그 파일 올리는 것도 날짜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 날짜가 헷갈리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죠? 옥희 씨가 뭐 감각이 없습니까? 예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정말 뭐 휴일 감각 이런 건 없긴 했죠. 남들이 일하는 날도 저는 맞아. 놀았죠. 네, 남들이 공휴일 쉬는 날에도 어차피 놀고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요일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이제 찾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8개월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니, 찾았어요. 지금은 찾았죠. 그렇습니다. 네. 무슨 요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요? 오늘이네요. 네, 오늘 상당히 좋죠. 오늘의 깔끔하고. 행복한 목요일. 또 왜냐면 그 천상의 소리라는 음악 코너가 또 있고요. 네, 되게 항상 재밌게 들으세요. 그리고 천상의 소리. 수다방이라는 코너로 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수다방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제일 편하니까요, 제가. 아하.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죠. 네. 오키 씨가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저는 순철 씨가 워낙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핑계 대지 마시고. 자, 오키 씨는요? 저는 금요일이요. 왜요? 일단은 뭔가 금요일은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토요일까지만 해도 토요일도 저는 별로, 왜냐면 토요일은 내일이 일요일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썩 기쁘진 않은데 금요일은 확실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아직 정말 많이 남았다, 쉬는 날이 많이 남았다, 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전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각자 좋아하는 요일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싫어하는 요일은 있을 거예요. 어떤 요일? 월요일이요? 네. 어쨌든 요일과 상관없이 정말 그 이름에 맞춰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즐거운 토요일, 신나는 일요일. 언제요? 옛날에 어린이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즐거운 토요일이고 내일은 신나는 일요일이다. 야 일요일이다, 이런 프로도 있었고.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옛날 거죠? 얘기죠. 어쨌든 수긍하세요, 그거. 네,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요일에 이름표를 붙여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분하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시작의 월요일이라던가. 시작하는 느낌 들고. 불타는 금요일이라던가. 불타는 목요일이 괜찮은가? 여튼 소중한 금요일이라던가. 오, 이렇게 예쁘다.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죠. 괜찮죠? 시원한 수요일. 물 숫자 아닙니까? 또 그런 연관성이 또 있네요. 네. 되게 잘 지내신다. 불타는 화요일이겠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어떻게 할까? 맑은 목요일, 나무 그래요. 먹자 아닙니까? 청량한 목요일. 그렇죠. 이런 거 좋네. 네. 좋네요. 금요일은 돈 들어오는 금요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기도 하고 방송의 날입니다. 저희는 또 방송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의 날이 좀 특별하죠, 그죠?
네. 근데 보통 방송의 날 방송국들이 좀 쉬지 않나요? 네, 쉽니다. 네, 필수 인력만 나와서 아, 맞아. 일을 그쵸, 하죠. 그쵸. 라디오 같은 경우만 생방송을 하는 여러분들이 걸로 알고 그 있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인데 라디오도 쉬는 날 다 쉬어요. 뭐 노조 창립일이라던가 이럴 때 쉬면 방송국 텅 비어 있고 필수 인력만 나와서 일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방송의 날에 방송국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네, 비어 있습니다. 네. 방송국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방송의 날 좀 뜻깊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방송의 날 9월 아니에요? 지금 9월이거든요. 9월이라고요. 방송의 날. 날짜 감각이 이래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자, 방송의 날에 보내드리는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이죠.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순철 씨가 좋아하는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카운터 테너 문지훈 편 2부가 나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죠. 성장에는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때로는 아픔을 가장 깊이 위로해준다는 사실이 그러한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은 한 사람 한 사람 저 밑바닥의 감정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요. 오늘은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훈씨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뭐 성악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부터 여행까지 지금 엄청난 욕심을 부렸던 우리 도라이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 만나고 있는데요. 일부 끝으로 나눴던 여행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저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지훈 씨가 안타깝게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전국 도보 여행을 떠났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제가 20살 때 이제 그런 희귀병을 앓고 이제 시력이 계속 안 좋아졌을 때 남들의 도움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잘 불쌍하게 안 보이고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도전을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이제 불편한 일도 많았었고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제 그런 이제 도움도 피하게 되고 이제 내 스스로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남들한테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학교 이제 고학년 때 이제 독창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고, 내 안의 울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23, 4살 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간 대전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이제 도보 여행하는 건데, 일주일간 되게 무모한 짓이죠. 일반 사람들도 힘들 뿐더러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하루에 막 30km 정도는 걸어야 되니까 30km 이상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난 코스구나.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8개월 동안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 자신을 찾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너가 눈이 안 보이지 않냐. 그렇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눈이 안 좋은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학교 생활할 때도 뭐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됐을 뿐더러 이제 제가 뭐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안에 뭔가
그런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도 그냥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가면서 갖고.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좀 더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말리셨죠. 눈이 안 좋은데 혼자서 어떻게 하냐. 옆에 뭐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려고 생각하냐. 차가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7개월, 8개월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제 도전과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고 결국엔 성공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을 걸은 거예요? 어떤 코스를 주로? 그냥 저는 사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표지편이 있잖아요. 표지편의 지시대로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들보다 좀 더 멀리 갔긴 했는데 한 200km 넘게를 걸었고 이제 그런 이제 제가 한 그 197km 정도 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 인천까지 근접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운동 그 키로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97점 몇 킬로를 하는 것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주일 잡고 갔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성공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난코스가 있었는데 평택에서 수원까지 가고 이제 밤새도록 걸었어요. 평택에서 수원까지 걸고 이제 수원에서 안양까지 갔는데 아침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7일째였어요. 마지막 날이었구나. 네. 근데 좀만 쉬었다가 가고 싶었는데 제 몸에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88은 청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극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 밑바닥은 없겠다.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목표가 보이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웃긴 거잖아. 그리고 내가 축구 선수 할 때도 거의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쯤 내가 내 몸을 너무 무리해서 내 자신이 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는 내가 불편해도 내 자신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녁 한 7, 8시 때 인천시청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의지의 청년이고 그 7일 동안 에피소드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얘기해 주셔야죠. 정말 이거는 저는 다시 도보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또 도전하겠다? 그럼요. 이번엔 더 큰 도전을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제가 모 방송사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제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가 그 꿈에 우승을 하게 됐는데 꿈에 도전해서 제가 최고의 이제 최고의 꿈을 이제 선정받아서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소규모 5만 명 밑의 도시를 이제 도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밑거름이 됐잖아요. 도보 여행을 스스로가 했다는 거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는 아니죠. 그냥 뭔가 그냥 제 기억에 남는 일은 고속도로를 걸었던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정말 도라이네. 네. 사실 대전에서 이제 신탄진까지 올라가는 목표가 있었는데 신탄진역까지 가는데 그 대전에서 이제 도로가 봉사 중에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두리번 거리 보니까 고속도로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비집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비집고 이제 밭을 뒤집고 이제 고속도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거 뭐 첫날인데 이렇게 뭐 난간이 오나, 난 이렇게 하면 난 사실 못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풀밭에 이제 걸어다니다 풀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풀독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상식인데요. 풀독 걸리신 분들 병원에 못 가시게 되면은 응급처치가 있어요.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계피가루 있잖아요. 카페에 가면은 뭐 시나몬 가루라고 있는데 그 가루를 이제 이렇게 피부에다가 그러니까 난데에다 뿌려주면은 좀 이렇게
간지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가려움이 없어서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계피가 효능이 얼마나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죽을 뻔한 그 에피소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탄지 휴게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거 솔직히 방송 여기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이 걷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제가 눈도 안 좋았고 오로지 후레쉬로만 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거든요. 위험천만한 짓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중간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말 그 지훈 씨가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카운터 테너거든요. 지금 제 옆에서 웃고 있는데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지만 상상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지훈 씨의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취미나 어떤 목적에 의한 것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이제 자신이 인생을 걸고 있는 카운터 테너로서의 최고의 카운터 테너로서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자, 아까 지훈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각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지금은 성악의 세계로 발을 완전히 들여놨지만 그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시각장애라는 큰 시련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천상의 소리를 통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음악인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모두가 어렵죠. 시각장애라는 것이. 그런데 중도 실명을 겪는 분들은 그 고통이 만배, 천만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훈 씨의 시각장애가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이제 신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근데 신검에서 군의관 이제 선생님께서 안과 쪽에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이 안 나온다고 의아해하십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이게 눈이 시력이 측정이 안 된다는 건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그 정도로 시력이 안 나오는데 그 전에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한쪽 눈 멀쩡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러니까 한쪽 눈이 안 좋아진지를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눈이 좀 이렇게 피곤해서 좀 흐릿흐릿하구나. 제가 그 전에 또 고혈압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잘 안 보이긴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석연치 않게도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원추광막이란 병인데 이게 이제 실명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눈이 아예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저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연구 쪽으로 밝혀졌을 때 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서 원인을 이렇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학적으로 네, 원인 구명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추광막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제가 한쪽 시력을 잃고 이제 한쪽 시력마저 이제 그 안 좋은 눈을 닮아가게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불편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애인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장애가 걸린 건데요. 장애가 뭐 불편한 거는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눈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쪽 눈이 지금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시야는 확보가 되는 상태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사물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는 전혀 않아요. 그래서 시야로 이렇게 확보는 돼 있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고 한쪽 눈은 이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이며 다른 시각장애인들 중에 저같이처럼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시야가 되게 좁아서 이제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나 시야가 좁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합청단에서 시각장애인 누나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협회를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다양한 시각장애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의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한 거지 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들한테 막 이렇게 불쌍함을 표현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저는 불편하다소 이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뭔가 내가 막 이게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훈 씨,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안타감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에 정말 멋진 그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패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지훈 씨가 또 하나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숨기는 거요? 아니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병이 있는 것 같아. 아, 네, 좀 있어요. 그쵸? 네. 아니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데 열정은 좋은데 제 생각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시력이 안 좋다는 걸 알았다면 조금 일찍 검사를 받고 치료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요? 사실상 그 얘기도 사실 병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10명 중에 한 2명 꼴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병인데 저는 더 심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병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어찌 않아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몰라서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전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시각장애를 이제 그러니까 측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장애인증을 발급받게 됐는데 그때 6급을 받았어요. 그때 6급이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안 좋아져서 사실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제 자신을 누군가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뭔가 남들한테 나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단련시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자극을 줬던 거지 뭐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없고 다만 남들의 도움을 받기 싫었었던 게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남들이 뭐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 각자의 삶 속의 아픔은 누구나 존재하잖아요. 저도 이게 그냥 이제 제 인생에서 하나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니까 저 스스로도 오히려 안 좋은 길을 선택하보다는 처음엔 안 좋은 길을 선택해봤으니까 좋은 길을 선택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숨기지 말자. 자연스럽게 이게 내 있는 모습이다. 왜 부끄러워했지? 왜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 이게 난데 왜 나를 숨겨왔었지? 그게 사실 공연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심정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연을 통해서. 근데 정작 저 자신은 그런 말도 안 하고 남들한테도 제가 힘듦이 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의 뭐 방법을 알았다고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축구 운동선수로 이제 활동하다가 관두게 돼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2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됐을 때 저를 뭔가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던 거는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음악이라고 했는데 음악이 결국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슬픔도 남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긍정적인 음악, 그러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음악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저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데 한몫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의 구원자고 구세주이기도 하죠, 음악을. 알겠습니다. 제 우매한 질문에 아주 지훈 씨의 현답이었습니다. 그간 그 나이답지 않게 치열한 자기 경험과 목표 의식에 의해서
지금의 지훈 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동 중 부상도 생각지도 못한 시각 장애도 지훈 씨의 세상을 향한 비상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자신을 강하게 담금질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카운터 테너로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무대는 소통의 장입니다. 관객과의 소통에도 능통해야만 진짜 훌륭한 연주가라 할 수 있죠. 소통 없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연주라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결국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엄하고 엄숙한 기존의 정적인 클래식 공연과는 다른 지훈 씨의 무대는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치열한 자기 경험이 녹아있는 연주가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자유로운 공연입니다. 박자와 선율에 맞춰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집시 여인 카르멘과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볼까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카운터 테너 지훈 씨와 함께합니다. 저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의 마지막 편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보는,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진 씨, 뮤지컬 배우.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뮤지컬 배우 하면 오키 씨 뭐가 생각납니까? 뮤지컬이요. 노래도 물론 잘해야 되는데 연기까지 잘해야 되는. 그래요. 정말 팔방미인. 팔방미인 김희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김희진 씨는 원래 꿈이 뮤지컬 배우였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사실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렇게 뮤지컬 배우가 돼서 지금 3년 차 이제 뮤지컬 배우로 3년 차. 그렇군요. 네네. 우연찮은 그 계기가 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거를 잘 알고 계시던 선배님께서 이렇게 저희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에서 이제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의 여주인공이 시각장애인 여주인공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바로 캐스팅이 돼서 그때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게 됐어요. 바로 여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 바로 우와. 처음 작품이었는데 주연을 맡아가지고 네. 첫 데뷔가 네. 주인공이란 말이죠. 이게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된 게 좀 특별한 좀 운명이 아니었을까 운명,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해요, 사실. 오키 씨가 방송 데뷔 첫 번째 그러니까 방송 데뷔했을 때 네. 첫 방송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아마 리사이틀 인생쇼 한 걸걸요? 여기 KTV에서는? KTV 말고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그거 팟캐스트일 것 같은데. 그게 네.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키 씨는 이거 봐요. 처음 맞아. 시작이 미약했단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네. 주인공 그게 만만치 않은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 중압감이라던가. 아, 그쵸. 아무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그 수식어에 맞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부담감도 크고 그만큼 그래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보통 막 연습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연습 시간 원래 한 4-5시간 정도 되는데 저는 혼자서 한 2-3시간 정도를 항상 1.5배 하고 더 해야 되고. 또 비장애인 배우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김희지 씨는 이제 물론 뭐 전맹 시각장애인 분들도 뮤지컬 배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김희지 씨는 저시력이죠. 네네. 저시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전맹 시각장애인보단 좀 덜 불편하겠지 아니면 뭐 크게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저시력인으로서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네네. 그 불편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선천성 녹내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눈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이러니까 다른 좀 이렇게 감각들로 네. 보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인 편이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좀 그것 또한 제가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네. 하는 일이고 숙제인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제가 그 배은주 대표가 저희 포피초대석에 나왔거든요. 네네. 뭐 이런 얘기를 전 들었는데 그 조명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게 막이 내려갈 때 네, 그렇죠. 1막에서 2막으로 바뀔 때 조명이 어둡다 네네네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우선은 불편했다. 제가 처음에 일단 사고를 쳤었던 게 뒤에서 이제 세트랑 세트 사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네. 어두워 버리니까 제가 부딪혀서 세트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적도 있고 또 부딪혀서 넘어져서 손 기부스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다리나 이런 데 긁혀서 상처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뮤지컬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보통 오키 씨 그러면은 어두울 때 네.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좀 이용을 하나요? 보통 어두우면 어둡자마자 그러면 저희 그 비시각장애인도 눈이 보이는 사람들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렴풋이 이렇게 윤곽이 보여요. 윤곽.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윤곽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윤곽이 좀. 원래는 야맹증 같은. 네, 그런 경우도. 거죠. 그런 게 안 되면 야맹증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희진 씨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뮤지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뮤지컬 어느 작품에 좀 출연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20살 때 제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작품이 이제 고정옥 작가님의 소설인 안내견 탄실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에서 이제 장애 인식 개선 뮤지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안내견이 이제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한테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서로 보이진 않지만 서로 마음으로 통해서 함께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지컬이고 또 워낙 원작이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주인공이 시각장애인 소녀예요. 그 원작에 나오는 소녀가. 네, 그래서 네. 또 보니까 저랑 병도 같은 병이더라고요. 네. 네, 또 우연치 않게. 그래서 좀 더 제가 그 작품에 좀 더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작품에. 또 감정 제가- 이입이 좀 더 잘 됐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군요, 작품을. 대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저 같아도 이 상황에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몰입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그 캐릭터에 좀 더 공감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역할을 뽑을 때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저는 그 후보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디션은 제가- 각자 아마 봤을 테니까. 네, 제가 거의 마지막에 갔었어요. 이제 캐스팅이 이제 점점 정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런 애도 있습니다. 이러고 갔었는데 네. 대표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보자마자 노래도 안 듣고요? 네, 노래도 안 들으셨어요. 오. 아무것도 안 들으시고. 왜요? 이거는 너다. 그건 모르죠. 그 배우주 저도 대표한테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감이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예술단 활동. 아무래도 그런 딱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예나의 이미지와 저의 이미지가 너무 같아서 일치한다. 그러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맞아요. 예나와 네네. 이미지가 일치했다라고 들은 네, 것 그래서 같고. 저를 보자마자 예나야 이러셨어요. 오, 보자마자. 진짜.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나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군요. 이 안내견 탄실이를 또 홍옥희 씨가 옛날에 포스터 영상 해설 네, 맞아요.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더 각별한 작품이 아닐까 옥희 씨에게도. 뭐 네, 그런 저도 그래서 그 희진 씨 이름을 그때 포스터 보고 알고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뭐 그래요. 그러면 뭐 혹시 말이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예나가 부르는 뮤지컬 넘버 있잖아요. 네. 요새 네네. 뮤지컬 넘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좀 들려줄 수 있나? 아니면 뭐 대사라도 뭐 노래가 좀 어려우면 대사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갑작스럽죠? 전화를 하면서 노래 부른 적은 없죠. 정말 당황스럽네요. 정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아무래도 뮤지컬이면 대사보단 좀 더 노래로 좀 더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그래야 좀 그렇죠. 노래를 들으실 때 좀 제가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예나가 갑자기 시각장애인 소녀가 돼서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제 난 혼자뿐이야. 이제 꿈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탄실이가 아니야, 네 옆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눈이 되어주고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원래 옆에 잘생긴 탄실이가 있어야 되는데 탄실이가 없으니까 제가 좀 한 소절 네. 그만 네. 불러드릴게요. 네. 좀 갑자기 부끄럽네요. 내가 본 세상, 내가 본 모든 것,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지.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 혼자일 뿐인 것. 야. 네, 여기까지만 불러드릴게요. 와,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순간적으로 몰입이 싹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몰입이 되고 또 네. 우리 감독님께서 이펙트를 또 그러게요. 깔아주셨어요. 또 센스 있게. 네.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감독님께서 이펙트를 또 사용을 처음으로 아마 저희 방송에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래요. 공연이 잡혀 있습니까? 다음 공연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에서 이제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동그라미 극장에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금 아주 맹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루에 그래도. 6시간 동안 네. 연습을 와.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뮤지컬이 막 더블 캐스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내겨 네. 탄실이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체력 관리 나는- 엄청 하셔야겠는데. 그러게요. 체력 관리 네,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네. 하루에 3번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오, 하루에 3번이요. 3회 네.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목 관리 어떻게 해요? 목 관리. 저는 목 관리는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 음. 잘 먹어야죠. 이게 영양 먹어야 먹으면. 소리가 나오고 먹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춤도 춰야 되죠. 그죠? 네, 공연 끝나고 먹고 끝나고 먹고 끝나고 먹고 이렇게 계속 영양 체력 보충을 해가지고 그 그래요. 힘으로 밥 힘으로 음.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 기분 잘생긴 탄실이는 더블 캐스팅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오, 모든 파트너가 배우분들이 있군요. 와. 다 그냥 더블 캐스팅이 아니고 그냥 원캐. 야. 아 진짜요? 네. 네네네. 원테이크 좋습니다. 네네네. 어때요? 자, 뭐 방송이 또 이게 팟캐스트로도 나가고 어디든 저희도 블로그에 또 올리고 있으니까 공연 네네. 홍보 제대로 합시다 우리. 뭐 아, 무료로 홍보? 광고한. 자, 한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 네. 네네. 네. 아, 네. 저희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는요, 올해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1층 동그라미 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잘했습니다. 오키 씨 마지막으로 또 희진 씨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꾸 잘생긴 탄실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네네. 잘생겼는지. 탈색이죠. 우선 탈색. 제가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는 정말 좋으세요. 저희는 진짜요? 또 이제 음. 저희는 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청각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목소리로 이렇게 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는 진짜 완전 좋아요. 제가 제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역할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탄실이 하는 분? 아, 유창호 배우님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랑 공연을 보러 가자니까요. 왜 나랑 공연? 두 분 꼭 오세요. 아 진짜? 그럼 되겠네요. 네네. 실제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저 배은주 대표한테 얘기해서 티켓을 우리가 사자. 그래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서 가는 게 좋죠. 그래요. 오늘 수다방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한번 네네. 자리 한번 마련해 보죠. 뭐 공연 어떻게 네. 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목소리가 밝아요, 김희진 네. 씨가. 오늘 어땠어요, 오키 씨? 아 일단 이름을 잊지 않았고요. 김희진 씨. 네. 김희진 씨뿐만 아니라 유창호. 아, 역시. 놓치지 네. 않아요. 애인 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또. 만인의 남자가 있기. 그리고 또 아까 노래 잠깐 불러주셨는데 정말 확 몰입이 되고 가사도 딱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요. 발음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괜히 주연으로 캐스팅된 게 아니구나. 또 3년째 계속 해왔다는 거. 네. 꾸준함. 운으로 뽑혔지만 실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계속 얘기하죠. 꾸준히 된 거죠. 인생살이는 운이 70%를 차지한다. 음. 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운으로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또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오키 씨도 그랬잖아요. 네. 오키 씨 칭찬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송 전에. 네, 갑자기 피디님이 깜짝 놀랐네. 네, 좀 칭찬해 주셔서 놀랐어요. 오키 씨가 그만큼 또 라디오 DJ로서의 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요. 수다방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수다방은요. www.facebook.com/kbrc/ktb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 블로그를 찾아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소리에 이어서 수다방 함께 하셨고요. 네, 목요일에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생활정보 톡톡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제 9월이고 9월이면 추석이 있죠, 올해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추석 기차표 예매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관용이 없는 기차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렇습니다. 양일간. 그리고 또 저는 또 불편을 느꼈던 게 뭐냐면 네. 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홈페이지가요? 네, 승차권 예매하는 저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일괄 예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페이지가 원래 페이지가 아니어가지고 네.
오키 씨가 고생이 좀 했죠, 그죠? 아 저는 뭐 그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제가 예매를 도와드렸었죠. 예매를 도와줬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365 할인도 못 받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끝나지 않을까요, 오늘? 어쨌든 다행이네요. 저는 세종 내려오는 길에 이 광경 봤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직원들도 고생일 것 같아요. 정말 사람도 많고요. 네. 정말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그랬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한 달 전부터 명절 추석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곳곳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또 추석하면은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게 또 빠질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 그리고 또 제사 준비를 위해서 마트, 시장 많이 가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이 추석 때 어머니께서 이 시장을 몇 번씩이나 가면서 음식을 좀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보통 어머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제사란다. 명절 차례. 전에, 네. 명절 전에 항상 시장 가서 잔뜩 봐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편한 정책이 있다고 해요. 지금 이 기간에 시행된다고 해서요.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편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전통시장을 가기 편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접근성, 그렇죠. 가까워야 되고. 네, 가까워야 되고 교통편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주차 시설이라도 좀 마련돼 있어요. 주차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물건을 또 우리가 명절 전에는 많이 사오잖아요. 한 짐 사오는데 그러면 차를 가져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순철 씨가 말한 것처럼 주차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편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편의시설 뭐 주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의시설도 있잖아요. 뭐 화장실이라던가. 화장실도 그렇고 불편하고 왠지 좀 뭐랄까 약간 좀 위생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또 주차 문제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범칙금이라고 하죠. 네. 아무데나 해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보통 마트를 가면 주차는 보통 무료잖아요. 네. 물건을 사는 물건을 경우에. 사면 바로 네. 이제 네. 끊어주죠. 그런데 뭐 전통시장에는 이런 제도가 있나 싶은데 추석 명절 때까지요. 전통시장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이 된다고 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 추석 명절까지면 이번 달 말까지. 그러죠. 이번 달 말까지죠. 네, 그런 거죠. 이 시기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기에 딱 맞는 정보 아닌가요? 이거. 네, 전통시장도 주차를 편하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4시간 내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이렇게 주차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좀 피해야 된다. 네, 그런 상식적으로 거죠. 생각해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이렇게 안 하면 또 다른 기차가 받는 그럼요.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전쟁터가 수 되는 있어요. 거죠. 네. 네. 자, 그런 말이죠. 주차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또 최대 시간이 있어야 되지 한도 끝도 없이 주차해두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요. 이게 전통시장은 특히 계획을 짜서 간다면 2시간 안에 뭐 장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2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래요. 자, 전국 모든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전국 239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이 되는데요. 이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아니면 경찰청 아니면 국가정책 홍보포털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이트 주소를 오키 씨가 또 예쁜 목소리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주소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냥 알려드리긴 네네. 할게요. 그럼요. 행정자치부는 www.mogaha.go.kr이고요. 네. 풀어쓴다면 모가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찰청은 www.police.go.kr 폴리스. 네, police.go.kr이고 그리고 국가정책 홍보포털 정책브리핑은 www.korea.kr입니다. 코리아.kr. 네. 그래요. 자, 행정자치부 그리고 경찰청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이렇게 갑자기 또 주차 구역이 늘어나면 좀 이렇게 혼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요, 이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그리고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두고요. 또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 시장 등 44개 전통시장에서는 경찰관을 배치해서 그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주차 어떻게 하지? 아, 전통시장 너무 불편해. 주차 어떻게 해? 그냥 마트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무료로 네. 그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하시고 예, 홈페이지에 미리 검색해 보시고 우리 전통시장, 우리 동네 전통시장은 이거 하고 있나? 검색하셔서 239개라도 검색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생활정보 토통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또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숨가 쁘게 저희 방송 달려왔는데 오늘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또 주말의 계획인데. 네, 감독님이 한 이 시간만 기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냥 저는 영화를 보려고요. 만들어낸 건가요? 네. 방금 지어낸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까지 만들어 보세요. 영화 제목 네. 암살 볼까요? 괜찮다. 네, 암살 꼭 보시고요. 네, 오키 씨는 저는 토요일에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 보러 인천까지 갑니다. 오키 씨가 변신을 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저도 변신을 해야죠. 결혼식에 가니까 차려입어야죠. 결혼식 가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부럽죠.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미혼이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벌써- 빨리들 가네요. 네,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빨리 가네요. 마음 조급해지게. 그것도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 시기에 그러니까. 트렌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가야 될 것 같고. 전국의 88년생의 트렌드. 결혼 일찍하기.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오늘 재밌었고요. 일단 새로운 뮤지컬 알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전통시장 이렇게 홍보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네요. 전통시장이 물건도 좋고 싸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위생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럼요. 네, 팩에 다 깔끔하게. 포장돼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9월 3일 목요일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국제장애인예술단 배은주 대표의 앨범 수록곡 네 바퀴의 꿈입니다. 네, 네 바퀴의 꿈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을 수 없다면 날아야 하겠지. 볼 수 없기에 꿈을 만져야 해. 지금껏 너를 둘러싼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길 바래.